界しろと。これが自由だ。ごめんなさい。俺はなる。駆除してやる。悪いな。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할 때만 이제 쓰는 걸로. 생각보다 이제 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창고가 막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냥 제 운동 그냥 이거 기구 하나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창고 자재를 놓을 정도니까 뭐 엄청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제 개인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렉 하나에 이제 뭐 스미스 머신 하나에 바벨 뭐 1.8m짜리, 2.2m짜리, 이지바까지 총 이제 3개에다가 뭐 원판, 덤벨 훌륭하죠.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개인 운동 그 시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먼저 제가 어제 가슴을 하고 벤치를 안 치웠네요. 이게 전날에 다 치워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전날에 운동했던 거를 다 싹 다 치워보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항상 맨몸 동작으로 내가 그 동작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컨벤을 하기 때문에 발목도 잘 눌리나, 엉덩이는 잘 늘어나나, 내 복압은 잘 잡히나, 이렇게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컨벤을 할 때 햄스트링으로 이제 축을 안 잡으면은, 그러니까 사두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발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나갈 때 살짝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그대로 수직으로 잘 나가면서 이제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완전히 무릎이 다 펴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힌지를 잡아가면서 내려갈 때는 결국은 살짝 무게중심이 앞에 이동하는 느낌이 받을 수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운동할 때. 근데 이제 중심이 만약에 오늘 잘 잡혀 있으면 아마 이동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가겠죠. 근데 그 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결국은 똑같이 힌지가 걸리는데, 그 힌지가 이제 걸러가면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가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서 힌지를 잘 잡나, 결국은 똑같다.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뭐야?
굉장히 가볍네요. 원래 이제 빈복을 한 번씩 해보면서 중심축 같은 거를 저는 이제 체크를 합니다, 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 이동이 살짝 있네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 이동이 저는 막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일어설 때가 중요한 겁니다. 네, 데드리프트는 항상 내려갈 때 다치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올 때 다칩니다. 근데 이제 봐보세요. 무게중심이 어쨌든 이제 너무 앞으로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발목 중심으로 발목 중심을 찾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중심축이 벗어나면서 앞으로 이동한 거는 그거는 망합니다. 그건 허리 100% 다쳐요. 왜냐면 뒤꿈치가 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중심축,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내려갈 때 앞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축을 찾기 위해서 내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그 느낌은 괜찮은데, 뒤꿈치가 떠지면서 내 중심축이 깨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부분 보고 이제 뒷부분 안 보면 오해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혼동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덤벨이 걸려버리면은 참 상당히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거 뒤로 빼놨는데 왜 걸리냐. 생각 안 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무슨 말 하려 했지? 데드리프트 할 때 내려갈 때는 진짜 안 다치고 올라올 때 다친다 했잖아요. 올라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추가 이제 만약에 들린 상태다 그러면 복부가 늘어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데드리프트가 하체건 이제 등이건 이제 전신 운동이긴 한데, 내가 등에 포커스를 둬도 하체가 이제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정거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안정화 그거 신경 쓰면서 팔 같은 경우는 힘을,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꽉 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팔 같은 경우는 힘을 줄수록 물론 이제 견갑대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승모근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거근을 최대한 신장성 수축으로 이제 뒤로 밀면서 견갑의 안정화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를 되게 즐겨 해요. 그래서
손의 악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스트랩도 끼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주먹을 스트랩을 안 낀 상태에서 너무 꽉 잡았다, 거기다가 경추까지 들린다, 그러면 승모근이 단축이 되면서 내가 복부를 잡았던 게 풀릴 확률이 큽니다. 네, 무조건 풀린다가 아니라,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인지하고 이제 잡아놓고서 하는 이제 분들은 이제 잘하시는 거고, 그런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감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허리가 다치실 거예요. 등 운동하실 때,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실 때.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네, 무게는 100kg로 올리겠습니다. 여기다 놔둬야겠다. 불 안 맞았네. 한 100kg로 워밍업을 조금 한 3세트 정도 하고 이제 무게 한번 올려가 볼게요. 200kg까지. 스트랩 냄새가 잠이 확 깨는 냄새입니다. 스트랩 냄새가 진짜 장난 없네요. 어, 100kg는 솔직히 너무 가벼워가지고 중량을 올린 상태에서 해야겠어. 120으로 조금 세트수 많이 가져갈게요. 오늘 가벼운데? 사실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막 뭔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운동을 원래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휴식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논스톱으로 계속 지금 달리는 중이거든요. 휴식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조금 쉴 때는 조금 더 먹고 계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피로가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는데 조금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했는데도 근데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오히려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또 내가 오늘 느끼기에 너무 피곤한데 근데 또 중량을 잘 들려. 아 이게 참 그건 것 같습니다. 참 사람 그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날 컨디션을 막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100% 장담 안 합니다. 차라리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하는 편이라서. 네, 142kg고 해볼게요. 이제 140부터가 이제 슬슬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슬슬 무게감이 느껴져요. 160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0kg짜리 원판인데 조금 작습니다. 오늘 근데 생각했던 컨디션 치고는 수행 능력이 나쁘지 않네. 바벨로는 무게를 쳤다가 내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오늘 운동 영상을 플루틴, 네, 등 운동 오늘 플루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영상은 아마 오늘 그 등어깨 영상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슬슬 이제 등이 펌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제 생일 때 2분할을 해가지고 가슴이랑 등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헬스장 가서 또 하체를 했거든요. 근데 2분할을 내가 한번 맛보기로 딱 한 번 해봤는데 역시 2분할은 나랑 안 맞아. 왜냐면은 회복이 너무 안 되고 이게 피로도가 할 때는 운동할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재밌어 오히려. 근데 하고 나서 그 피로감이 2배로 몰려오니까 힘들더라고. 자, 무게는 180을 올릴게요. 차. 180이고 쉬는 시간은 한 30초만 쉬었다가 어차피 이게 워밍업이라서 옛날에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게를 40kg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안 돼, 내 시간초. 제발 좀 되라. 왜 그러니? 아니 제로가 왜 안 돼? 됐다. 오케이. 1분만 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에 40kg씩 올라가요. 데드 중량을. 그래가지고 제가 100kg 때 데드가 원RM이 220이었거든요. 땅찍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워밍업이 100kg야. 100kg부터 시작해. 네. 100kg 시작하고 그 다음에 140. 네. 그 다음에 180. 그 다음에 220. 그러니까 거의 4세트
4세트 많게는 5세트 안에 최고 중량까지 올라갑니다. 비시즌에는. 근데 시즌에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힘이 점점 좀 딸려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비시즌에 어떻게 운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다시 다이어트인가 그 시리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거 중량을 한 번에 올라가면서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참 그게 좋았죠. 제가 비시즌에는 예. 네, 180은 껌입니다. 네, 180은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 이제 200부터는 깔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190 한번 찍먹 해보겠습니다. 찍먹.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일단은 그 전에 영상을 보면 아셨다시피 힌지 기준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퇴 2두나 이제 대퇴 2두로 잡냐 아니면 쉽게 대퇴 4두로 잡냐 그거 기준을 잡는데 저는 등을 만약에 메인으로 하고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두의 중심을 축을 두고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발목 무게중심이 진짜 발목이 완전 딱 접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저는 이제 등에 자연스러운 개입을 더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저희 견갑을 보시면은 제 등에 견갑이 있죠. 이렇게 견갑 이렇게 견갑 아래에 등 근육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등이 메인이야. 근데 이제 너무 햄스트링 쪽으로 너무 주게 돼버리면은 바벨이 내 견갑보다 앞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죽어도 등이 개입이 안 되겠죠. 네, 근데 내가 무릎을 앞으로 보내줌으로써 힌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내 견갑이랑, 그러니까 내 견갑 아래 바벨을 이제 위치할 수 있게끔 이제 두면은 등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햄스트링으로 축을 두면서 등을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햄스트링 쪽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발목 무게중심도 살짝 발목이 눌려있는 상태보다 발목이 더 펴지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게 굉장히 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대퇴 이두 쪽으로 중심을 주면서 등을 잘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등에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발목이 어쨌든 눌린 상태, 그러면서 바벨은 내 견갑 아래에 둔 상태, 그러니까 하각 아래죠 결국은. 그러면은 등은 결국은 쓸 수밖에 없다. 네, 이제 190 한번 해보겠습니다. 쉣! 매우 가볍네요. 190 할만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가 까져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강이가 까집니다. 자, 200kg, 이제 200kg 때 제가 보통 실패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뜬금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도전을 해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릴 텐데 깔릴 걸 알면서도 해야지. 내가 아빠 왔다.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끊겼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봐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은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남에서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거고 내 몸으로 내가 하는 건데, 이게 내 판단이 안 서고 그렇게 그냥 막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막 이 사람 막 조언 듣고 저 사람 조언 듣고 들으면은 그건 운동이 산으로 갑니다. 산. 그러니까 근데 내가 200kg를 한번 깔려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그 운동 피드백이 없죠. 왜냐면 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200kg를 해볼 거고, 실패를 하면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닿나? 어딨나? 해봐야겠다. 방금 가동범위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갔으면은 깔렸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제가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할 때 바로 올라갔어요. 결국은 이거죠. 제가 가동 범위가 왜 길게, 그러니까 아까 190보다는 깊게 못 가져간 이유가, 무릎이 나갈 타이밍에 무릎이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지금 쫄았어요, 지금 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가 참 이게 웃긴 게, 어떤 동물이라 해야 되나? 또 어떤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겁에 질리는 순간 멈추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너 깔린다 라는 신호를 받고 오케이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게 너무 어둡나? 아닌가? 네, 200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만약에 등으로 이제 등 운동으로 빼고 싶은데 견갑을 막 이렇게 접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운동은 신장성 수축부터가 시작입니다. 신장성 수축. 그러니까 등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게를 받아야지 이제 데드리프트가 이제 조금
아 이게 등이 개입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받지, 처음부터 단축성으로 빼놓고 그 운동을 해버리게 되시면은 오히려 등이 단축성으로 빠지면 오히려 상체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네, 상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게를 가지고 억지로 이제 내려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망할 허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할 허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엉덩이 근육도 늘어나야 되고 내 무릎도 앞으로 가면서 무릎 인대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시선도 아래로 감으로써 내 승모근 자체도 늘어나 있는 상태, 내 승모근도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등도 늘어나 있어.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내가 걸고 이제 발 바깥쪽 이제 발날로 이제 눌러주면서 이제 엉덩이나 복압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올라오는 이제 구조로 하고 있는데, 등을 개입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등을 이렇게 쪼아두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미 힌지 동작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등을 힘을 먼저 줘버리면은 얘는 상체는 버티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늘어나면서 이게 힌지가 절대 이게 힘들어. 근데 이제 그거를 억지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허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지. 네, 지금 2분 30초 정도 쉬었고,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200kg 깔릴 거예요. 보여줄게요. 깔리는 모습. 그 안전바에 걸려가지고 이제 바벨이 살짝 흐트러져가지고 이거는 거의 그냥 실패한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200kg는 컴밴으로 이제 뽑으려고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운동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200kg에서 제 5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원RM 같은 경우에는 0.5랩 기준으로 200, 1랩 기준으로 190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으면은 이제 180 컴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땅데드. 왜냐면은 언렉하기 귀찮아서 그렇죠. 쉬는 시간. 참 이게 시간 체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체크 안 하면은 그냥 말만 하면서도 2분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참 시간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운동 초반부터 시간이랑 친해져 가지고 굉장히 다행이죠. 네. 여기 어떻게 보이지 않겠지? 좀 더 밝게. 됐다. 혹시라도 이제 제가 안에 있을 때 어둡게 보이시면은 그 화면 밝기 조금만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분 정도 쉬었고, 네, 180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운동 개념입니다. 운동. 네, 이제 운동이에요. 이제 집중을 엄청 할 때죠.
와, 1분밖에 안 했으니까 한 개밖에 못하네. 다시 1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벨이 완전히 땅에 닿아 있는 것보다 그거 데드렉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살짝 띄어진 거. 그러니까 제 거 저번 영상에 이제 그거 보시면 헬스장에 살짝 이제 그 데드렉인데 살짝 이제 높이가 띄어진 거. 딱 그 높이가 저한테 딱 잘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 신체마다 팔의 길이, 상체 길이, 정강이 길이, 허벅지 길이에 따라서 이게 포지션이 이제 유리한 쪽이냐 불리한 쪽이냐 좀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히 집에서는 완전 땅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다시 1분 쉬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딱 한 개죠. 딱 한 개. 와우. 와. 등이 이제 슬슬 뻑뻑하네요. 그리고 지금 느낌 바로는 이제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다시 힌지를 잡아갈 때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근육이 이제 지쳐있다 보니까 중심이 살짝 뒤로 빠지려고 하네. 근데 이게 영상으로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뒤로 빠지고 있다. 그럼 그때 이제 경추가 더 안 들리게 더 이제 잡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세트 할 때마다 진짜 선택과 집중의 연속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당하느냐 안 당하냐의 그 큰 차이죠. 계속 마셨다가 다시 호흡 가다듬고. 이게 데드하다가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쉽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높이가 살짝 달라요. 이게 제 홈짐의 단점인데 땅바닥 높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한쪽이 높고 한쪽이 조금 낮다 보니까 동시에 힘을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이번만 컨벤으로 한 다음에 얼렉을 하고 다시 가동 범위는 이제 땅 닿기 전까지만 네, 진행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땅 닿기 전까지만 내려가도 연속적으로 꽤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은 거의 햄스트링이 거의 일을 많이 했죠. 힘들어. 이게 사실은 라운드백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복압이 이제 완전 풀려버리면 이제 허리가 터지는데, 복압을 잡고만 있으면 어느 정도 라운드백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오히려 허리 견갑을 접어준 상태에서 이지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지랄이 아니라 견갑을 막 너무 접고, 그러니까 등을 너무 이제 단축성을 빠져놓고 하게 되면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80. 슬슬 한계가 보이네요. 슬슬. 한 번만 더 하고 1분만 쉬었다가 한 번만 더 하고 중량을 160으로 낮추겠습니다. 이제 제 협응근인 하체 근육도 이제 슬슬 힘들어하네요. 오케이. 네, 갑니다. 이제 한 160으로 고반복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낮추는 이유는 이제 슬슬 이제 그러니까 발목이 눌리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지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등을 개입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180이다 보니까
슬슬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도와주려고 이제 슬슬 이제 뒤쪽으로 이동하더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게 본능적으로 무게중심 앞으로 보내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무게를 과감하게 낮춰준 다음에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갑니다. 쉬는 시간도 물론 안 눌렀네요. 30초 쉬고 하겠습니다. 30초.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그렇게 빠르진 않네. 160부터는 거의 이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60부터는 거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제 지치면 잘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과감히 또 무게를 낮추겠죠. 왜냐면 이게 이 종목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아직 3종목이나 남았기 때문에 많게는 4종목이죠. 티바로까지 한다면 오늘은 티바로 안 할 거예요. 네, 다음 등운동 때 티바로 갈 겁니다. 오케이, 지금 한 50초 정도 쉬었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벼워. 180 하다가 160 하면은 무게가 깃털 같아, 깃털. 다시 40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찍으로 해볼게. 땅찍. 다시 땅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40초. 오케이. 안전바에 치운다는 걸. 다시 40초. 지금 상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 나는 데드리프트 할 때 막 이게 올라가다 막 견갑을 쪼은다는 느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늘어난 신장성에서 이제 반복하는 느낌인데 살짝 이제 앞으로 갈 때나 올라갈 때 살짝 이제 그거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데드리프트 할 때 견갑을 쪼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등이 보이나요? 등 움직이는 거? 보이려나? 할 때 전 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을. 그러니까 등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후! 160도 슬슬 힘드네요. 요즘 데드리프트를 먼저 이제
빼내는 이유는 이게 하체도 같이 되거든요. 하체도. 어쨌든 제 약점이 뒷다리랑 엉덩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등까지 개입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이 종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루틴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얘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갈 건데,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이제 운동을 바뀔 건데, 처음에는 이제 하체랑 등에 포커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등의 발달에 막 엄청 느리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데드만큼 좋은 등 하체 운동은, 하체는 뭐 스쿼트가 있긴 한데, 하여튼 등 운동에도 저는 렉풀보다는 데드리프트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따질 때는 같은 중량을 보고 따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렉풀 200kg로 하는 사람보다 컨벤 200kg 하는 사람이 등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이거는 진짜 그거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육십도 이제 힘드네요. 다시 쉬는 시간 40초. 이 두 개도 힘들어 이제. 한번 오늘 제 등 루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세적인 부분은 굳이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자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 하셔야 돼. 무작정 이제 따라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이유 있이 따라하면 좋은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다가 다칩니다. 자, 다시 40초. 힘드네요. 방금은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쫙 늘리면서 하체를 좀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힘들어. 지금 무게중심은 내가 느낄 때 살짝 중간 뒤야. 중간 앞이 아니라 중간 뒤. 근데 뭐 하체를 쓰려면 그 라인이 맞긴 한데, 등을 조금 더 쓰고 싶은 마음에 중심을 살짝 앞으로 보내는 경향도 있죠. 사실은 이제 등 근육,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등은 무게중심을 이렇게 흔들릴 때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등을 좀 더 개입시키고 싶으면은, 로우 같은 경우는, 티바로우 같은 경우 할 때 특히 뒤꿈치 중심으로 잡기보다는 앞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로우를 하시면 조금 더 등의 활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중량을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발꿈치로 이제 발꿈치래 그거 발가락으로 축을 잡기 때문에 무릎이 고정이 풀려버리면 이거는 허리로 제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낮은 중량에서.
병력수도 굉장히 힘드네. 다시 40초. 네, 다시 합니다. 마지막 40초 하고 140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140은 그냥 쉬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 20초. 와. 140이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발목 접힘 정도랑 하체를 밀 수 있게끔 발 날이나 그 정도 이제 발 접지가 조금 더 140대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접지가 나오네. 근데 이게 미세하게 다른데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표현이 되려나?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미세하게.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재밌네요. 오늘 분명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솔직히 좀 쉴까 말까 고민 좀 했거든요. 아, 운동하기 잘했네 역시. 그래서 이게 심장이 뛰면서 땀이 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이 3박자가 맞춰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운동할 때. 다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박자가 맞춰졌을 때 그냥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즐겜. 네, 너무 재밌어. 방금은 무게중심이 만약에 너무 앞으로 가는 거를 다시 뒤로 조금 잡아줬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갔으면 저 견갑 뽑히면서 허리 망했을 겁니다. 방금 하단 구간에서 조금 제가 한 0.5초 정도 조금 더 잡고 있었던 게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갈 뻔했어. 그러면서 내 견갑이 너무 떠버릴 뻔했어. 그러니까 단축성으로 빠질 뻔한 거를 다시 느긋하게 골반을 눌러주면서 무게중심을 맞춰준 다음에 밀었거든요. 그럼 다시 등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게끔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진짜 이게 재밌습니다. 운동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에서 끝내고 로우 120 프리웨이트로 한번 하고 스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할 때는 경추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주세요. 경추를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까지는 방금 전까지 제가 경추를 무조건 이제 아래로 보고 있으니까 닫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닫고 있는 걸 유지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는 닫고 있다가 수축할 때 살짝 턱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추를 닫고 있고 이제 경추를 닫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견갑의 움직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드리프트 할 때 신장성 수축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가 경추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경추가 뜨면 뜰수록 견갑의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벨 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반부고 이미 데드리프트로 이제 등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을 털었는데 얘도 만약에 경추를 내리고 하게 되면은 온전히 등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협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턱을 살짝 이렇게 빼놓고 해야지 등을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견갑을 이용해서.
아, 재밌어. 한 이거 3세트 정도만 하고 어차피 스미스로 이제 바벨로 또 할 거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드랑 로우만으로 디테일을 만들 수 있다. 경추의 움직임이나 뭐 자세적인 부분에서 잘 가져갈 수 있으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프리웨이트는. 왜냐면 이게 실전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실전 경험치가, 그러니까 아무리 잡지식이 많아도 실전 경험치가 낮으면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즉슨 저도 운동을 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실수로 인해서 배웠던 게 많다는 거겠죠. 저도 많이 다쳐봤죠. 근데 이제는 안 다치죠. 초반에는 그냥 진짜 감으로 했으니까 운동을. 근데 이제 안 다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실수들을 고쳐가고 이유를 찾아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저만의 그 운동 개념이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힌지를 조금 더 세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안 풀리네, 복부가. 괜히 이게 힌지를 잡으려면서 하단 구간에서 당길 때 이게 힌지가 풀리면서 복부가 풀려버리게 되면은 또 복압이 떠버리면은 그때 이제 하나의 팁을 알려주자면은 복압을 만약에 올라가면서 할 때는 골반이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골반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게 제껴버리면은 허리 개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골반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 영상 보면은 로우를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왜냐면 골반이 움직이잖아.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상체가 그만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골반이 따라 골반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지. 그거는 이제 허리에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골반이 멈춘 상태에서 이지랄, 그러니까 새우 꺾게 해버리면은 허리 개박살 납니다. 끝! 바벨로 끝.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TMI인데 데드리프트랑 바벨로 할 때 말고는 스트랩을 안 끼웁니다. 왜냐? 가볍기 때문이죠. 프리웨이트에서 바벨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스미스 머신이나 랩풀다운 같은 거 할 때는 굳이 껴야 되나? 가벼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메인 운동은 아니고, 메인 운동은 이미 끝났고, 데드리프트.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아까는 이제 하체랑 이제 온몸 전신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협응성이 조금 강한 운동을 했으면 이제 협응성이 조금 더 낮은 운동으로 조금씩 변환시켜 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빈몸으로만 해도 내 광배근이 미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스미스 머신으로 할 때 가장 장점은 하단 구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굳이 상단 구간에서 이제 바벨 할 때처럼 하는 거는 바벨로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단 구간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내 무릎도 아래로 고정시켜주고, 상체가 들리지 않다는 건 복부가 늘어나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복부가 잠겨져 있으니까 코어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상태. 코어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은 내 등 근육을 움직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광배근 기시랑 정지점을 보시면은 부채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부가 잡혀 있으니까. 근데 복부가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상당히 견갑의 움직임만 커집니다. 광배근의 그 부채꼴 움직임보다. 포인트가 여기서도 무릎을 그러니까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할 때 무릎을 좀 더 앞으로 보내면서 발목이 좀 더 눌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힌지가 잘 안 풀려요. 자, 100kg 가겠습니다. 자, 100kg 바로 갑니다.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는 뭔가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지켜서 갔으면은 이제 솔직히 등이 이제 지금 거의 한 60%, 70% 정도는 털렸어요. 물론 이제 데드리프트 더 했으면 완전 100% 털리게끔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루틴이 래플 다운까지 가는 거라서 한 70%, 60% 정도밖에 못 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로 갈 때는 쉬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짧게 무조건 그냥 숨이 돌아오고 할 수 있다 했을 때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120이고 보여드릴게요.
와, 등이 지금 보이려나? 너무 아파요. 등이 너무 아파 지금. 근데 120도 살짝 무겁네. 하지만 140까지 가야겠죠? 오히려 나는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참여하는 방해가 돼. 왜냐면은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잡아주는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코어를 잡고 해야 되는데, 스미스는 얘가 이제 잡아주니까 그냥 그대로 잘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스트랩을 막 차면은 오히려 방해되더라고. 나는 뭔가 힘이 더 세져가지고 더 그냥 잡아당기는 느낌이니까. 자, 140 갑니다. 와, 140이 한계네. 그 이상 해버리면은 등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애매한 운동이 돼버려. 지금 딱 지금 등에 묵직하게 들어오는 정도거든. 묵직하게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자, 140 한 번 더 하고 무게 줄여 나갈게요. 진짜. 와, 땀나는 것 봐. 와우. 내 발가락. 그리고 저는 등할 때 언더그립을 안 합니다. 언더그립을 잘 안 해요. 내가 왜 언더그립을 잘 안 할까? 오히려 뉴트럴 그립을 선호하고 언더그립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오나? 빵들 씨. 한 번만 더 하고 100kg로 하겠습니다. 금방 털리네.
100으로 하겠습니다. 와. 등이 점점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아프네. 등 펌핑도 그렇고 지금 내 땀나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보이나요? 진짜 못생겼다. 항상 이게 운동할 때는 못생겨야지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0kg. 와. 네, 이제 눈치 좋으신 분들은 중량이 높을 때랑 중량이 낮을 때랑 자세가 조금 다른데? 라고 느낌 받으시는 게 맞아요. 100k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중량이 높을 때는 이제 골반이랑 이제 무릎이랑 복부랑 골반이랑 조금 이제 무게중심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제 했으면은 100kg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되게 가벼운 중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살짝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짝 전방경사. 근데 이제 장요근이 조금 다 늘어난 정도.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깁니다. 그러니까 무릎 굽히를 제 무릎 굽히를 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굽혀져 있었고 발목이 접히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어나 있을 겁니다. 와우! 차이점 보셨나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이 스미스 머신 바벨로를 하면서까지도 견갑 주변근부터 내 광배근까지 골고루 다 쓰게끔 이제 상체의 각도랑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운동하고 있다는 점. 그게 기준이 저는 지금 중량. 네, 고중량이 올라갈수록은 방금처럼 만든 자세에서는 죽어도 못 당깁니다. 죽어도 못 당겨요. 근데 100kg는 가벼우니까 지금 자세처럼 해도 충분하다. 랩풀다운까지 못하겠는데. 랩풀다운은 어깨랑 묶어서 할게요. 지금 등이 여기서 40%가 다 털리네. 개 아파. 근데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저는 프레스만 해요. 프레스. 어깨 운동 같은 경우까지 다 찍지 않고 랩풀다운이랑 그냥 어깨 덤벨 숄더 프레스 한 세트 정도만 찍고
영상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어져. 하지만 한번 내 운동 플루틴을 뭐 등, 어깨, 뭐 가슴, 팔, 하체 보고 싶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플루틴 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레펠 다운이랑 어깨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같은 중량의 자극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는 같은데 근육이 똑같이 지치면 지칠수록 자극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점이 낮아졌는데도 그걸 인지 못하고 계속 하게 돼버리면은 네, 시간 낭비예요. 오케이, 레플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핸드폰이 많이 뜨거워져서 안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레플 다운 할 거고 네, 이거 끼고 하면 됩니다. 해봐라. 자. 네, 방금 80으로 하려 했는데 무리입니다. 지금 안 당겨져요.
40으로 고정시킬 것 같습니다. 래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흉추를, 그 영상을 보면은 흉추를 제껴 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골반을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 그러니까 골반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반을 넣으면서 내 윗복압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허리를 뭐 과신전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골반이 중립 상태에서 내가 허리를 제낀 게 아니라 골반을 중심보다 앞으로 넣어서 윗복압에서 늘려줬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래플다운 할 때 골반을, 이 무게추가 있잖아요, 이 중심으로 안으로 넣고 골반보다 상체가 뒤로 넘겨주시면은, 뒤로 넘겨준 상태에서 경추를 잡아주시면은 등의 개입이 엄청 커집니다. 래플다운은 5kg만 더 늘릴까? 한 10kg만 더 늘린 다음에 이제 어깨 프레스 할 겁니다. 사실 어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레레 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레만 죽어라 했어요. 그냥 항상 시합만 되면은 내가 어깨 근육이 뭐 퇴화되는 느낌이랄까? 약간 이제 비시즌에는 뭔가 이제 사레레를 많이 하면은 뭐 볼록볼록하고 좋은데, 이게 시합을 준비할 때 다이어트를 해보면 어깨가 엄청 빠지는 거야, 근육이.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프레스만 해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도 어깨 사이즈가 사레를 할 때보다는 막 그렇게 쭉 느낌은 없어요. 자, 어깨 합니다. 벤치가 흔들리네. 아이고. 됐다. 프레스는 솔직히 30kg고 워밍업 없이 합니다. 왜냐면은 등 운동할 때 이미 어깨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래플다운 같은 것도 하면서
제 견갑 자체가 앞뒤 좌우 다 이미 움직임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할 때 워밍업을 따로 하면서 올라가진 않고 그냥 바로 중량을 때려버려요. 물론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 숙련이 잘 안 되시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중량부터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도 그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 5세트만 하는 거 보여주고 영상 끄고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힘들어. 으짜. 원래 어깨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가면은 만약에 친구들이나 보조자가 있으면 40kg까지 합니다. 의자 받침대 없이. 근데 의자 받침대 없이 최고 중량이 저 혼자 했을 때 35, 35 정도. 좀 아파. 이제 저는 영상이 지금 1시간 끊고 저는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